회사가 지금 방문 판매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방문 카운셀러 분들이 계시는데 1년, 4년에 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카운셀러 그 상을 줘요. 지금 제가 나올 때 임창정 가수하고 김동모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지현, 여러분 잘 아시는 전지현 분이 왔었고요. 저희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왔었고, 오늘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 과정도 계십니까? 이런 학부생도 계시고 대학원생도 계실 때 제일 이렇게 세미나가 가장 어려운데 어디에 난이도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30분 정도는 화장품에 과연 어떠한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거의 인트로덕션 개념으로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받은 게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뒷부분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배우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이고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인데 저는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나이 들면 정말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이런 상태로 돌려주는 연구는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노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좀 아름답게 어울리하지 않고 아름답게 이렇게 노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연령별로 피부를 조사하면 이와 같이 7등급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게 한 20대 정도 미모는 보시지 마시고 피부만 보시면 됩니다. 이 피부를 이렇게 저희가 이 바이옵시에서 보면 여러분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한 가지가 콜라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육에 해당하는 조직도 콜라겐이 되게 중요한 조직이죠. 그 콜라겐 함량이 감소하면 주름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MP라는 것은 매트릭스 메탈 프로테이네이즈라는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효소, 다르게 얘기하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더 까매지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효소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면 보이는 것이 콜라겐의 함량이 줄어들고 이와 같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서 콜라겐을 어떻게 하면 합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엔티에이징의 되게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어떻게 하면 그 액티비티를 저해할 수 있을까? 이니비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엔티에이징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조금 바이오에 관련한 부분을 좀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화장품에 있어서 트래디셔널 코스메틱스는 케미스트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테르모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연력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학부 때 연력학 배웠을 때는 이런 연력학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쓸모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연력학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반응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반응은 다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원하지 않는 반응은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화장품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은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을 혼합해 놓은 겁니다. 물과 기름을 혼합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이 불안한 것을 영원히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정시켜 놓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화장품 연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테오리가 되는 것이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연력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러한 그 화장품을 개발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의 피부입니다. 다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교에서는 그 휴먼 스킨에 대해서 바이올로지를 하시더라도 휴먼 스킨에 대한 공부는 아마 거의 의대로 가지 않은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오늘 아마 그 조금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것 같은데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지나틱스나 지나믹스 아니면
regenerative medicine, 재생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biomimetics,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epigenetics라는 부분, 저는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nt biotechnology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lant factory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학생분들은 아마 좀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의 향수입니다. 향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 아니면 셀리브레이션이나 하는 그런 웨딩 세레머니나 그런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perfume이라고 얘기를 하죠. perfume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pearl하고 fumo이라는 말인데요. pearl은 through, 그 다음에 fumo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fume은 연기, 다리가 연기는 고체, 액체, 기체라면 뭐다? 이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분? 연기가 기체다? 이렇게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예? 옆에 웃으시는 여학생분. 액체. 액체라는 대답을.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으신 분? 연기는 액체이다? 그 다음에 기체이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연기는 고체죠. 연기는 고체입니다. 향수는, 제가 한 가지 되게, 향수의 근원은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향수는, 여기 계신 아마, 여성분들은 되게 좀, 이것백 좋아하십니까? 이것백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남학생분들은 앞으로 되게, 이게 자기가 원하는 이 대피를 얻으려면 이런 백을 언제라도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좋은 가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좋은 가죽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이런 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로부터 이렇게 벗겨가지고 어떻게 좋은 한번 처음에 first process를 거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무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핸드백을 만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무두질을 얼마나 잘한 가죽을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무두질을 할 때 전통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되게 톡식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죠. 그때 그 톡식한 냄새를 마스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향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수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화장품이 중요한 것은 사봉이라고 프랑스어로 구르랑 사봉, 영어로 하면 비누입니다. 비누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영국 가면 뭐 젠틀맨 이렇게 해서 되게 뭐 이렇게 잘 멋있고 이렇게 깨끗하고 그렇죠. 1700년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비누에서는 구가세, 사치세라는 세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유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 수질에 퀄리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더욱더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에는 안 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냄새가 안 나죠. 특히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냄새를 씻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향수를 뿌려서 없애는 걸로 했죠. 그러다가 그게 18세기에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뭐냐? 더운 물로 씻으면 잘 씻긴다. 이게 18세기에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은 웃으실 수는 있지만 그전에는 더운 물로 씻으면 잘 씻겨진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똑똑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의 마르세유 지방에서 나온 사봉드 마르세이 이것이 올리브 오일을 만든 그때는 이게 비누입니다. 벽돌이 아니라 비누입니다. 지금은 비누가 조그만하게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이따가 이렇게 큰 벽돌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누가 되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렇게 보편화된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림 전쟁, 요즘에 작년에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되게 이슈가 됐었죠. 크림 전쟁에서 영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왜 유명해진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이 우리 영화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되게 멋있게 죽죠. 다다다다 해서 되게 여러 번 맞고 죽지, 한 번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칼로 스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죽는 영화 장면 아마 여러분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는 경우는 그렇게 멋있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스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항생제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항생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만 스치거나 그래서 그렇게 염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병사들 잘 수술이나 이렇게 간호보다 죽는 게 잘 시키니까 잘 치유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 사실에서 비누를 열심히 활용해서 많이 병사들을 시킨 겁니다. 잘 안 씻으니까 웃으면서 잘 씻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게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는 비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죠. 잘 씻기기만 하니까 생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미국은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때 비누량이 급증했는데 그때 이 남북전쟁 때문에 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recognition이 있습니다. 이때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예, 저기 손 드시는 겁니까? 안 드시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뒷분. 듀퐁 아닙니다. 네. 존슨 아닙니다. 네. 포드는 자동차 하겠습니다. 또 네. 예? GE는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전기로. 예. 맞습니다. 제가, 나오십시오. 미장센, 한방에 남성 모든 네, 오늘 세미나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P&G는 프락터 앤 갬블의 약자고 프락터하고 갬블은 아내가 자매 간입니다. 한 사람은 아이리시 아메리칸이야, 한 사람은 잉글랜드 출신의 아메리칸인데 신시내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초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비누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기업이 프락터 갬블 P&G입니다. 그다음 뷰티에서 스킨케어는 폰스라고 혹시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아무리 보시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얘기하는 폰스라는 회사에서 처음 그 당시는 뭐냐면 스킨케어의 최초는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에서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스킨케어가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이건 근육통이나 붓기 이런 걸 통해서 이 위치아젤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만든 브랜드가 폰스라는 브랜드고요. 현재는 유니레버 소속의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바셀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로버트 체스프로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등유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등유를 팔다 보면 이렇게 화상을 잘 입습니다. 근데 화상을 입어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 했는데 등유 찌꺼기를 가지고 봤더니 되게 페스트 타입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발랐는데 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셀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면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화상을 스스로 입힌 다음에 이걸 발라가지고 남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셀린이라는 브랜드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고 유니레버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헤어케어는 그 유럽에 있어서 헤어케어 역사는 유럽에 있어서는 오페라나 연극 같은 그렇게 조명을 받아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춤 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저녁에 디스코 클럽 가면 이 염색하지 않은 머리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머리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죠. 약간 염색을 하면 머리가 되게 이뻐 보입니다. 연극이나 오페라에서도 그 출연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현대적인 연모제를 그런 니즈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이 염색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그래서 오후에는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탈색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현대적인 연모제를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붙인 이름이 이제 로레알인데요. 이 로레알이 현재 전 세계 화장품 업계 1위, 세계 1위 화장품 업계입니다. 프랑스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샴푸, 그전에는 비누로 감았습니다. 혹시 비누로 지금도 머리를 감는 남학생 혹시 계십니까? 웃으시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을 도저히 못 참아서 그거를 샴푸를 만든 사람이 이 독일 이 사람입니다. 한샤 슈아츠코프. 이 사람이 처음 샴푸를 만들어서 베를린에서 이와 같이 선전을 하면서 샴푸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현대적인 마스카라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고대 마스카라는 우리 역사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적인 마스카라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이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는 사실은 누나가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들어왔는데 이 누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이 누나를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이게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매력을 얻게 할까. 그래서 바셀린, 아까 나온 바셀린 있죠. 바셀린의 석탄가루를 이렇게 얇게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믹싱을 해서 그것을 누나의 이렇게 눈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게 현대적인 마스카라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메이블린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메이블린은 누나 이름이 메이블입니다. 메이블의 뒤에 아까 바셀린 있죠. 바셀린의 뒤에 있는 린. 그렇게 해서 메이블린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메이블린이 현재 전 세계 메이크업 브랜드 중에서 넘버1입니다. 그 다음 맥스페타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193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미국은 영화 산업 때문에 화장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 산업에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그때는 어떤 천부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서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메이크업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메이크업을 잘해줬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면 뭐 만들어주고 뭐가 필요하면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립스틱을 1930년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실험해서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그 다음에 밤새 촬영해서 예를 들어서 피부가 별로 안 좋다 하니까 이렇게 아이스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우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메이크업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맥스페타라는 사람이고 현재는 P&G, 프락터 캠블 소속으로 되어 있는 브랜드고 이 맥스페타 산하에 있는 브랜드 중에 아마 여학생분들 좀 아실 수 있는데 맥스페타 산하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너무 지금 반드는 시간이라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체 신비한 인체 이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친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 친구의 피부를 다 벗긴 겁니다. 지금 실례지만 혹시 몸무게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64kg. 혹시 이름이? 한창분의 몸무게가 64kg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한창분의 피부를 이렇게 하면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될까? 64kg입니다.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게 저의 퀴즈입니다. 네? 6kg. 여기에 뭐다 더 저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네. 15kg. 되게 두꺼워요. 또. 네, 저기, 예? 1kg. 네. 9에서 10kg.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5kg, 6kg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유니스프리, 예? 6kg. 두 분 중에 누가 맞췄나요? 정확하게 하면 6.4kg. 자기 몸무게의 한 10%가 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체기관 중 가장 무거운 기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뇌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무게는 한 1.5kg 정도. 그래서 인체기관 중 가장 무거운 기관이 피부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10% 정도. 그보다 더 무거운 기관이 있는지
혹시 뭐 스마트폰에서 한번 있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아마 다른 분하고 좀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의 역사는 예전에는 저희가 동물성 원료를 좀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르몬 같은 걸 썼죠. 왜냐하면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지금 몇 분은 저기 여드름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 피부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어떻게 깨지느냐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부가 되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생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성과 같은 이런 신체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출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경의 시기가 있죠. 그 세 시기가 어떤 여성에게 있어서 피부의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게 질풍 노도의 시기가 있죠. 지금은 지났으니까 그 시기 때 많이 나타나는 게 보통 여드름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게 모든 게 다 여드름 때문입니다. 여드름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게 디피션티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호르몬 크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센타 예전에는 저희가 소나 돼지 특히 소에 있는 브레인에 있는 플라센타를 저희가 좀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언제 우리가 동물성 원료를 다 이렇게 안 쓰게 됐냐? 예전에 광우병 사태가 한번 났었죠. 그 이후로 저희가 전 세계 모든 화장품 업계가 동물성 원료를 안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개 회사는 쓰는 것도 있었던데 하지만 한국은 동물성 원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히알루로닉 액시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뼈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케미스트리나 바이오로스를 배우시나요? 게그라는 혹시 성분은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고 해서 그 게그라는 성분의 핵심 성분 중에 한 가지가 히알루로닉 액시드입니다. 보통 다 수탉의 벼슬 있죠. 예전에는 수탉의 벼슬에서 익스트랙션 하면 이 히알루로닉 액시드가 생겼습니다. 너무 양이 적죠. 닭을 얼마나 죽여야 됩니까? 힘들죠. 먹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포멘테이션을 통해서 1980년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런 히알루론산에서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화장품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히알루론 액시드를 많이 쓰고 있고 요즘에는 이게 바르는 뿐만 아니라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진 않을 건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 이 히알루론 액시드 필러가 있습니다. 주름이나 이런 것이 탄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필러에 쓰는 것이 히알루론 액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 예를 들어서 자극이나 민감도에 따라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지네틱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화장품의 연구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그 스킨 에이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이올로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컴파운드나 아니면 피부의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것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초기에 보여준 것처럼 콜라겐 함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고 그럼 뭐 때문에 콜라겐 함량이 줄어들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설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실험을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 휴먼 진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피부에 있어서 이렇게 노화나 여러 가지 이렇게 형상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피부가 10,000개에서 11,000개 정도 있는데요. 그것을 DNA 칩을 통해서 이렇게 걸면 우리가 어떤 액티브 컴파운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삼이 될 수도 있고 녹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컴파운드를 이렇게 트리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의 변화가 어떤 것은 이렇게 업 레귤레이션 되고 어떤 것은 다운 레귤레이션 됩니다. 그 변화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의미 있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연구를 합니다. 그것이 지나맥스입니다. 유전자 한 개가 아니라 피부에 있는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이런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이런 프로파일 중에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이 이 부분만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인삼을 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삼을 여러분들은 아직은 안 드시죠? 인삼을 먹으면 효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인삼을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 그게 저의 첫 번째 퀘스천이었습니다. 근데 바르면 효과가 처음에는 날 거라고 믿었죠. 근데 인삼은 되게 많은 사포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30몇 개의 사포닌이 있습니다.
근데 사포닌은 자연계에 존재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당이 달려 있습니다. 당이 달려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피부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 당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로 먹었을 때 인삼은 다당체로 먹었을 때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그것이 다 이렇게 대사작용에 의해서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사포닌 형태, 당이 없어지는 형태, 그게 실제로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럼 피부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다 그런 당을 다 끊어주어서 피부에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만든 것이 이와 같이 이제 그 당을 이렇게 다 끊어가지고 하는 것이 컴파운드 K하고 진선에서 F1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걸 해보니까 이 HES2라는 것은 히알루로닉 애시드 신세테이즈라고 해서 피부에서 이 히알루론산을 합성을 촉진시키는 엔자임에 해당하는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 발현을 증가한다는 것을 이 지나믹스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진선에서 F1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는 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수명이 우리나라 여성의 수명이 한 84, 5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인체의 모든 기관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피부의 수명이 가장 짧죠. 보통 4주 정도입니다. 4주가 지나면 피부 세포가 각질 이렇게 떨어나가죠. 여러분 보통 우리 각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각질은 죽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죠.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훨씬 더 느려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세포사멸, 에이파프토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보통 에이파프토시스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름 때 뭐 이렇게 해변가에 갔을 때 자외선을 되게 강하게 쏘면 자외선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의 피부 세포는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죽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설화수 잠생 크림.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런 진칩이 있습니다. 이런 칩을 통해서 얼마나 피부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연구를 이런 쪽으로 하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 비쌉니다. 한 번 실은 거라는데 보통 한 3,000 정도 들어갑니다.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 재생의학이 요즘에 참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 분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재생의학에서 전 세계에서 되게 연구가 많이 되는 이유는 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상병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재생시킬까 라는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테라피나 스템셀 관련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킨 그래프트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왕콩 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이 스템셀 관련한 부분. 식물에서 스템셀이, 플랜트 스템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아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랜트 스템셀은 어떤 거냐면 식물에 상처를 이렇게 주면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죠. 식물 조직에. 그러면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되게 많은 어떤 인자가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스템셀을 배양을 해서 실제로 스템셀 자체를 쓰는 것보다는 스템셀 배양액을 같이 쓰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면 잇몸 피부에 해봐도 이와 같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바이오미메틱스 어떤 모사라는 훈련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이 오히려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활용을 해서 솔루션을 파악할 수 있을까에 해당하는 것이 바이오미메틱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코 동화뱀, 이걸 통해서 찍찍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자연의 여러 가지, 저희가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겁니다. 피부가 어떻게 현상을 계속 보다 보면 피부가 어떻게 외부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거에 통해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이오미메틱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질세포를 이렇게 쌤 사진, 그 전자현미경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와 같은 실제로 스킨케어의 많은 어떻게 보면 그 구조가 이런 그 피부의 리피드하고 리피드 바이오레를 어떻게 보면 모사해서 저희가 재현을 많이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리포솜 재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실제로 엔자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엔자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실제로 화장품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타이오레독신이라는 엔타이옥시던트 부분인데 이게 그 세포의 항산화 사이클에서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화장품은 항산화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항산화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 C나 E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 팍스데이스 같은 효소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항산화제가 있는데 항산화제는 다 기작이 그때그때 다 틀리고 수용성과 유용성이 또 워킹 메커니즘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사이클로 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워킹하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워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품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구성유전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 들어봤죠. 어떤 연예인이 나오거나 어떤 누가 나왔을 때 저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피부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만나면 여러분 피부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지네티컬하게 100%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쌍둥이가 정말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도 피부가 그대로 비슷할까라는 거죠.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도 쌍둥이입니다. 보시면 좀 차이가 나니까 왠지 엄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20년 동안 훈련했고 이 사람은 훈련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피부로 내가 혹시 피부를 좀 잘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흡연은 되게 피부에 안 좋습니다.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 이 에피지네틱스가 정말 희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네티컬에게 네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너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너의 피부가 완전히 틀려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똑같은 4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저녁 12시에서 새벽 4시에 자는 것과 그때 4시간 자는 것과 아침 6시 그러니까 밤도록 이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논하다가 아침 6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12시에서 4시까지 자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상당히 재생이 잘 됩니다. 하지만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자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상당히 안 좋고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여러분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미는 장꾸러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운동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노화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 뭐냐면 임상을 할 때 쌍둥이만을 모아서 저희가 임상을 했습니다. 한쪽 쌍둥이 A한테는 제품을 주고 쌍둥이 B한테는 미안하지만 제품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이게 나사에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제품인데 크림 하나에 75만 원. 그래서 이걸 보려면 뉴욕의 핍스에브리에 있는 버드프쿠메 백화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원료를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가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식물이 멸종할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 바이오 기술에 의해서 플랜트 밀킹 혹은 플랜트 팩토리 이런 개념으로서 실제로 많이 합니다. 최근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 중에서 이 회사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샤프, 후지스, 도시바, 미츠부시, 파나소닉 일본 기업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혹시 네 망했어요. 죄송하지만 다 안 망했습니다. 다 현재 여전히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답을 아시는 분? 네. 가슴기업,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플랜트 팩토리라는 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샤프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 딸기 공장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사막에 어떻게 딸기가 나겠습니까? 돈은 많죠. 딸기를 그렇다고 일본에서 수출할 수는 없죠. 바다가 상하니까.
그래서 두바이에 딸기 공장을 만든 겁니다. 플랜트 팩토리를.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채소 공장을 파나소닉이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땅이 좁잖아요. 대부분 채소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데, 그래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바 유니버시티는 담배잎을 통해서 인도페론 하는 부분, 후치증을 하는 게 양상추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이 현재 많은 IT 기업이 이게 하는 게 왜냐하면 다 컨트롤하는 것이 IT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위해서 현재는 이런 팩토리를 하는 것이 현재 많은 IT 기업들이 미래 신성장 능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급하게 네 가지에 대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가장 화장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빠르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70살이고요. 작년 매출이 한 4.7조 원 정도 됐습니다. 하나로. 시가총액은 제가 최근에 따지면 이게 만든 시점에서는 16조였는데 최근에는 20조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1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 1등이고 저희가 14등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비재 산업이기 때문에 고객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 고객수가 한 1,300만 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32개 정도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글로벌에서 정말 잘하는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률,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가시고 싶으시면 그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 회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 지표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저희는 한 14% 정도 되고요. 저희의 수명은 에이전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저희 수명이고요. 저희는 30년대 이분이 저희 창업자의 어머니이십니다. 부엌에서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동백 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머리에 바르는 식으로 해서 그게 저희 사업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45년도 해방되는 해에 저희가 회사를 창업했고 선배 회장은 창업주이시고요. 60년대 저희 방문 판매 시작하고 80년대 후반에 이제 백화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 확대하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보다 저희가 보통 한 2배 정도 이렇게 계속 성장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래도 저희가 매출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78% 정도 차지하고 중국이 이제 그 다음 높은 12%. 근데 성장률을 봤을 땐 중국이 한 40% 성장합니다. 한국은 저희가 한 10% 정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020년도에 중국에서 한 3조 정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 시장이 한 2%로 그 다음이고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유럽은 주로 저희가 향수 위주로 저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직원 수는 12,000명 정도 되는데 한국 직원보다 외국 직원이 더 많습니다. 한국 직원이 한 5,900명, 해외에 한 6,300명. 해외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전체 5%가 안 되고 대부분 현지 직원들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적인 제품이고 혹시 여기 계신 유학생분들은 이 에어쿠션 쓰시니까 에어쿠션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조금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7년도에 90년대 하반기 때 한국이 이제 IMF 경제 위기 겪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제품이 이 레티놀이라는 제품, 바이타민 A라는 제품인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인삼이나 녹차 콩을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가 계속되는 한 요 세 가지는 계속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삼에서 사포닌을 추출하고 사포닌에서 당을 떼내는 작업하고 그 다음 게 바이오 컨버전이라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DNH나 지나믹스나 프로테믹스, 글라이코노믹스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메커니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임상을 해서 제품 내는 거. 녹차에서 되게 많은 액티브 성분들이 있죠. 그런 성분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제품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콩도 이 세 가지가 저희가 헤리티지 소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입니다. 저희는 공장은 한국에 3군데 있고요. 오산하고 진천, 대전에 있고 중국에는 상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밑에 한국 따지면 서울에서 오산 정도 되는 거리에 샤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참여도 하고 브랜드는 한 32개 되고 저희 브랜드 설화수, 헤라, 에뛰드, 라네즈, 이스프리, 그 다음에 해피바스, 메디아, 아몬드, 그 다음에 아리따움, 오슬로, 아이오펜, 아모르 스픽, 미어, 오슬로 이런 게 저희 회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한 30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선화수, 저희 회사 중에 가장 큰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라니스 브랜드가 좀 크고, 아몬드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요즘에 가장 성장률이 좋은 브랜드입니다. 자사에서는. 그 다음에 에뛰드 브랜드가 있고요. 이 5가지가 글로벌에서 가장 저희가 주력으로 미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재밌을 거고, 저희는 그 전체 직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한 64%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요즘 들어 주니어 신입연구원이나 신입 직원들은 한 7, 8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되게 남학생들이 많은데 그 많은 남학생들이 다 어디 갔나 라고 할 정도로 남학생들도 화장품 산업에 들어오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끊임없이 이 화장품을 이렇게 저희 와이프한테 갖다주고 저희 장모님한테 갖다주고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주고 필요할 때마다 감사하게 해서 갖다주고 그게 저희 생존 전략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2020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글로벌 탑 17위, 1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따라 약간 틀린데 2020년도에 저희 목표가 탑 5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세이도를 제치고 저희가 로레알이 아까 제가 1등이라고 했죠. 2등은 유니레버입니다. 3등이 P&G고 4등이 미국에 있는 에스프로다 기업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좀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2조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 세계에서 화장품 산업은 선진 산업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탑 22 기업 중에 기업이 있는 국가가 해보면 몇 개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몇 개 나라? 4개? 기울기시에 맞췄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나쁘게 브랜드 기업이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리딩 컴퍼니가 없습니다. 즉, 그 정도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옆에 정말 거대한 시장이 있죠. 중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행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요즘에 이 중간에 끼어서 약간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납니다. 물과 그염의 사이 경계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연력학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되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이런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친숙한 것과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경영은 안 하지만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혁신은 절대로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변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멀었죠. 근데 영국이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됐고,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을 때 세계의 변방이었던 미국이 그 다음에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혁신은 모두 다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내가 포밀리한 부분과 언포밀리한 부분,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도전입니다. 도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깁스 프리니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연력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 깁스 프리니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다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깁스 프레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